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DK 툴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캐릭터의 워크 사이클 애니메이션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소스는 한빛미디어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애프터 이펙트 실무 강의 도서를 검색한 후에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반복적인 걷기 동작을 뜻하는 워크사이클 애니메이션의 기초 이론과 DK 툴 스크립트 트라이얼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법,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스크립트의 기본 사용법 등은 교재에서 DK 툴로 만드는 캐릭터 워크사이클 챕터에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제공하는 캐릭터는 저작권 파일이므로 예제 실습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워크사이클 언더바 시작.ap 파일을 열어두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키오 프로젝트를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열어두었고요. 캐릭터 리긴의 기초 단계인 중심점 이동과 페어런트 작업은 미리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드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서 페어런트를 어디로 옮겨뒀는지, 그러니까 뭐 회전이나 이동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점으로 이제 옮겨둔 거고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캐릭터는 사실 목이 없어서 어디를 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전축이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지점, 목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 옮겨 두었고요. 몸 같은 경우에도 회전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 캐릭터가 굉장히 뭐 리얼 그런 어떤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 이제 옮겨 두었습니다. 그 작업과 페어런트 작업도 미리 해 놨어요. 그래서 페어런트가 지금 보시면 뭐 귀라든지 모자, 헤어,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이죠. 이런 것들은 얼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널 레이어죠. 표정 널 레이어를 만들어 뒀는데 표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은 네, 없군요. 네, 얼굴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페어런트 이미 다른 앞선 예제들에서 다 실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작업의 편의상 페어런팅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앞에서 교재 앞부분에서 페어런트 파트 에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는 레이어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캐릭터도 좀 최소한으로 레이어를 해야지라고 해서 사실 많이 좀 줄여 놓은 상태예요. 뭐 눈동자나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뭐 눈동자, 뭐 눈썹,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단순하게 하고 워킹 사이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하나의 그 레이어로 다 만들어져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레이어가 꽤 많은 데다가 앞으로 레이어가 굉장히 또 많이 생길 거예요. 팔다리를 만들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샤이 아이콘, 샤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당장 애니메이션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안 보이게 설정하고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샤이 레이어 설정하는 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라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그룹을 좀 만들어 두는 거예요. 라벨로. 노란색 그룹을 전체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라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셀렉트 라벨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노란색 라벨이 있는 레이어가 한 번에 이제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그 샤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데, 클릭하기 전에 이 레이어들을 샤이를 먼저 활성화해 주고 전체 타임라인에 샤이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레이어 작업에 꼭 필요한 5개의 레이어만 남겨두고 좀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DK 툴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다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메뉴바에서 윈도우로 가시고요. 윈도우의 익스텐션으로 가셔서 DK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DK 툴이 열리게 되는데요. DK 툴 패널이 따로 열리는 경우에 뭐 원하는 따로 이렇게 왼쪽에 두셔도 되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요 패널과 같이 보아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스페이스가 여유롭기 때문에 따로 패널을 왼쪽에 이제 뽑아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림을 생성할 건데요.
기본 사용법은 교재의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림 이름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따로 넣지 않고 디폴트 여기를 클릭해서 어차피 다리를 만들 거라서 레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레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그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클릭할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 선택할 거냐면 오토 로테이트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웃라인 선택할 겁니다. 캡도 선택을 하고요. 양쪽에 둥글게 되어 있는 라운드 캡으로 진행을 할 거고 액셉트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4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2개의 림 레이어와 그 다음에 림이라는 이름, 그리고 림하고 오토 로테이트라는 레이어 4개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레이어의 이름이 상당히 길고 약간 뭐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좀 내가 보기 편하게 바꿔야지 하고 레이어 이름을 바꾸신다면 더 이상 이 스크립트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레이어를 다 선택을 해볼게요. 2를 2번 눌렀어요. 2를 눌러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익스프레션이 빽빽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션에 이미 네이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익스프레션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만약에 정말 바꾸고 싶다 하면 익스프레션에 그 이름 들어간 부분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름이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림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설정을 좀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게 디폴트 컬러와 디폴트 두께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스타일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4번 레이어 림을 선택을 하면은 DTS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돼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바꾸시면 되겠어요. 컬러는 얼굴색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웃라인 컬러도 캐릭터의 아웃라인과 동일한 다크 그레이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 컬러 피커 이용을 해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아웃라인 윕스는 이 캐릭터 만들 때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왔는데요. 아웃라인 윕스를 전부 6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6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이 림은 다리의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리의 위치로 좀 옮겨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면 되냐면 앵클하고 힙 2개. 앵클은 이제 발목 부분. 여기가 발목 부분이고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힙 부분입니다. 힙 조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2개 레이어 한 번에 선택하시고,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내리셔도 되고, 저는 그 키보드를 이용하는 편을 좀 더 선호합니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적당히 일단은 내려주도록 할 거예요. 힙 조인을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예제하고 뭐 똑같이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포지션 값을 동일하게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뭐 교재만 보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하고 동일한 수치를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앵클 같은 경우는 이 신발 위치를 고려해서 조금만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신발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네, 이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팔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휘는 캐릭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키오 캐릭터는 이 정도로 휘는 내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굽혀지는 정도로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DTE 컨트롤이 이제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설정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400, 다리가 너무 길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다리를 좀 줄여보도록 할 겁니다. 수치로 180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휘는 정도가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반대로 움직이죠. 다리가 이 방향으로 꺾이진 않으니까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100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아까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너무 라운드가 심하죠? 그래서 라운드니스를 20% 정도로 조절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한번 확인하고 뭐 괜찮다 싶으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아니면 조금 더 수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마무리 할 거고요. 기본 세팅 약간 움직여 본 다음에는 언제든지 컨트롤 G를 눌러서 포즈 자세라고 하죠. 기본 자세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림을 만들 때 오토 로테이트를 설정을 했어요. 이거를 왜 설정을 했냐면 신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신발이 이제 발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페어런트로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페어런트로 한다 하더라도 그 회전값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토 로테이트를 설정하게 되면 신발과 같이 뭔가 이 림에 붙어 있는 부속 그래픽의 회전값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오토 로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신발이 그 발 위로 와야겠죠. 그래서 신발 레이어 선택하고 가장 위로 좀 올려 보도록 할 거고요. 신발 레이어의 페어런트 픽 윗을 클릭해서 뭐와 연결을 할 거냐면은 림 오토 로테이트 레이어와 연결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앵클 부분을 클릭하셔서 컨트롤러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네, 신발이 발에 잘 달려서 이 회전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고 있죠. 애니메이션을 따로 회전값을 잡지 않아도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G 눌러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음은 양말을 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 다리나 양말 같은 것들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 스크립트 자체에서 그려야지 이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말을 그린다 하면은 그래픽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안에 붙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뭐 양말이라든지 옷에 좀 부수적인 것들을 좀 그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캐릭터나 디테일 같은 것들은 사실 팔다리에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의 지금의 스크립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스크립트도 있고요. 스크립트들이 다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장단점 내 캐릭터와 잘 맞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양말 만들어 볼 거예요. 림 레이어 선택하고요. 여기 요 부분에서 일단 뭐 이거는 DTS 스타일을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DTS 스타일이란 지금 이 다리를 그린 오브젝트에 대한 뭐 컬러 값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스타일 그러니까 효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복사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효과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내지는 뭐 컨트롤 D 해가지고 복사나 복제를 하는데 이 스크립트는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DK 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DK 툴의 스크립트에서 여기 복사가 있거든요. 여기 스타일을 만드는 카피하는 건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는데 동일한 설정을 가진 스타일을 추가할 때는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채로 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림 스타일을 복사했어요. 그러면은 DTS 스타일 2가 생성이 되었고요. 똑같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렌지색 양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바꿨고요. 아웃라인 컬러는 그대로 가도록 할 거예요. 스타트를 조금 수치를 이렇게 조절해 볼게요. 양말이니까 너무 길지 않도록 한 65 정도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캡이 있는데 기본은 서클로 되어 있을 건데요. 스타트 캡을 플랫하게 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양말 모양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이제 한쪽 다리는 다 그렸어요. 이 지금 그린 다리를 복사해서 다음 다리 네, 다리를 하나 이제 더 만들 건데요. 역시 그냥 카피 페이스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DK 툴 패널 에서요.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duplicated 림이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림을 duplicate 합니다. 그러면 림2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은 다 똑같이 생기고요. 림2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림2에 앵클하고 힙이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오른쪽으로 20픽셀 이동하도록 할게요. 20픽셀은 Shift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를 2번 누르면 20픽셀이 이동이 됩니다. Shift를 누르면 10픽셀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른 쪽 다리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컬러가 너무 똑같죠. 뭐 동일하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약간의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그 다리를 약간 어둡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DTS 스타일의 컬러를 살짝만 어둡게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아웃라인 그대로 두고 양말 색깔도 살짝 다크하게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섀도우 지는 것처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발도 신겨야겠죠. 신발을 얘는 그냥 레이어, 그래픽 레이어이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이 신발 2를 가장 레이어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페어런트는 림2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림2의 앵클 컨트롤러를 클릭해서 한번 잘 되는지 제가 하나 잘못한 게 있군요. 페어런트를 하기 전에 페어런트를 일단 언두해서 풀고요. 페어런트를 풀고 신발을 위로 올리고요. 페어런트를 일단 난으로 한 상태에서 20픽셀 얘도 옮겨야죠. 네. 그리고 나서 페어런트를 림2의 오토 로테이트와 연결을 하도록 할 거예요. 림2 컨트롤러 연결해서 보면 역시 신발이 잘 붙어 있습니다. 컨트롤 G 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안쪽 다리인 신발 2 하고요. 림2에 관련된 4개 레이어, 그러니까 총 5개 레이어를 선택하고 쭉 내려서 가장 아래로 위치시킬게요. 몸 아래로. 그래서 보시면 요 다리는 앞에 있는 다리하고 뒤에 있는 다리가 좀 약간 컬러를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개 다리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